일반각과 호두법을 할게. 한 점을 기점으로 두 반직선이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 정의한다. 움직이지 않은 선을 시초선,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 한다. 그림을 보면 점 O를 기준으로 반직선 OX, 반직선 OP 이렇게 반직선이 두 개 있지? 그러면 반직선 OX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반직선 OP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랬을 때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양의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플러스로 붙인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360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360도. 일반각이라는 걸 할 건데, 일반각이 뭐냐? 자,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각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무수히 많아. 그때 무수히 많은데, 왜 무수히 많냐? 자, 시초선이 OX고 OP가 이제 동경으로 놓으면 이만큼 회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이만큼 회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걸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한 두 바퀴, 세 바퀴 뭐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각의 크기로 나타낼 때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 거야. 이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의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알파로 놓을게. 이렇게 알파라 하면 일반각은 이거이다. 그러니까 일반각이 여기서 근데 뭐냐, 이 모든 각들을 다 나타낸 걸 일반각이라고 해. 그러니까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모든 각들.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냐면은 이 n이 정수인데 360도는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360도가 더해졌다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갔다는 거야. 360도가 이제 빼졌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대입됐을 때는 빼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다시 그 다음 알파만큼 이렇게 더해졌다. 이런 거지. 1번 문제. 시초선 OX를 고정할 때 다음 중 동경 OP가 다음 그림과 같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 각을 일반각으로 이제 표현해주면 우리가 5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n은 정수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5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은 마이너스 670도 이렇게 하면 이게 n이 정수로 나오면 이게 위치가 같은 거야. 근데 n이 정수로 안 나오면 위치가 다른 거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n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되지. 자, 두 번째 거는 n이 마이너스 1일 때고, 세 번째 거는 n이 1일 때,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n이 정수가 없어.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인 거야. 자, 다섯 번째 거는 n이 3일 때 만족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각을 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건 잠깐만 설명해 줄게. 1번부터 5번까지 이 각들을 우리가 360도를 더하던가 빼서 여러 번 더해도 되고 여러 번 빼도 돼. 더하던가 빼서 0보다 크거 나왔고 360도보다 작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50도가 돼버리면,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고, 50도가 아니면 동경의 위치가 다른 거야. 그렇게 풀어도 된다. 4분면의 각을 할게.
n이 정수일 때, 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낼 때 일반각으로 나타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은 0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또 여기가 360도.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제1사분면은 우리가 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작은 거야. 여기서 제1사분면이 왜 그렇게 되냐? 자, 이거는 지금 보면 360도 곱하기 n은 이 동경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아. 이 n이 정수일 때. 왜냐면 360도가 양수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음수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 위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2번 문제. 각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각 2분의 세타의 동경의 위치는? 자, 그러면 세타가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단 작겠지.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다. 자, 그럼 2분의 세타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2로 나눌게. 그랬을 때 이제 식이 이렇게 변경되고, 여기서 n에다가 정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2분의 세타의 동경의 위치를 찾을 거거든. 근데 이 대입이 정말 중요해. 대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n을 0부터 하나씩 늘어나게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대입하냐면은 n 앞에 곱해진 수 이렇게 있지. 얘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까지 이제 하나의 수로 생각했을 때 이게 360도의 배수가 되기 전까지 대입해 주는 거야. 배수가 되기 전까지. 배수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으면 360도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안 되겠지. 여기까지만 대입한다. 왜 여기까지만 대입하냐면은 이 360도의 배수라는 건 동경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경이 똑같아지는 거지. 360도의 배수만큼 더해줘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는 순간 전까지, 이거 되기 전까지 대입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n에다 0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n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되겠다. 알파, 베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외우지 말고 간단한 형태를 그려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암기해도 괜찮아. 암기해도 괜찮은데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그림으로 다 하나씩 확인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문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은, 자,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돼 있을 때, 자, 이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우리가 X축과 Y축을 그림을 일단 그려줘. 그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지. 얘가 이제 시초선이야. 얘를 시초선이라고 무조건 놔. 이렇게 무조건 놔줘. 자, 그러면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거야.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 제 1사분면에서 생각할 거거든. 웬만하면 다 제 1사분면에서 생각해줘. 그러면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겠지. 알파. 그리고 베타도 동일하겠지. 이렇게 베타.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이 각의 크기를 뺐을 때 얼마가 나와? 0도가 나오죠. 0도. 이렇게.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n은 정수.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관계를 봐줘. 그러니까 빼거나 더해서 봐주면 되거든. 얘네는 뺐을 때 0도를 일정하지. 0도를 일정하니까 얘네를 봐주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면 그러면 두 각의 동경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찾아준 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세타와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지. 그럼 두 개를 뺐을 때 얼마가 나온다? 360도 곱하기 n이 나온다. 여기서 n은 정수다. 그럼 세타는 90도 곱하기 n이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세타가 나올 수 있는 건 n에다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겠지. 이거 다 더해주면 540도. 1번이 정답이다. 4번 문제. 각 세타와 2세타가 y인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각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면. 자, 그러면 x축과 y축을 그려주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제 시초선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볼 거야.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1사분면에서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y는 x의 대칭 이동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경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런 각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볼게.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인 거야. 각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이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은 이 각의 크기를 봤을 때 얘가 이제 양수로 봤을 때 알파겠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이렇게 써주면 이제 알파와 베타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런 모든 각들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여기서 이제 세타와 2세타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3세타가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3 나누고 4를 곱할게.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n에다가 뭘 대입하냐? 0을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하면 120도지. 자, 120도는 제 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 자, 제 2사분면 있는 거 보고 그 다음 1을 대입할 거야. 자, 1을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4세타는 600도가 되겠지? 자, 우리가 동경의 위치만 보면 되니까 여기다가 360도를 뺄 거야. 360도를 빼버리면 240도가 되지? 240도는 제 3, 4분면이겠지? 됐고 n에다가 2를 넣어보면 4세타가 1080도가 돼. 그러면 우리가 360도를 여기서 3번 뺄 거야. 3번 빼도 동경의 위치는 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0도가 동경의 위치가 되는데 0도는 4분면에 속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분면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넣어보려고 보니까 얘가 뭐가 돼? n에다가 3을 넣는 순간 360도의 배수가 돼. 그러면 n에다 3을 넣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n에서 0부터 이렇게 연속된 정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대입하는데 언제까지 대입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는 게 360도의 배수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n은 3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다. 호도법이란 걸 할게.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r인 중심가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동일한 그러한 부채꼴을 만들 수 있겠지. 이런 부채꼴. 그럼 여기 가위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해야겠다. 1라디안. 이렇게 정해주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원을 살펴볼까요? 원은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둘레의 길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이겠지. 그리고 원은 뭐 중심각을 굳이 따지자면 얘가 360도겠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2파이 r 대 r은 360도 대 1라디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우리가 정비례하거든.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눠주고. 자,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생략하거든. 잘 안 써,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나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다. 따라서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양변을 360도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이렇게 돼.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60분법의 각과 호도법의 각의 단위의 변화. 자, 위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생각해주면 60분법의 각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호도법의 각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호도법의 각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60분법의 각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꼭 암기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꼭 암기해야 된다. 5번 문제. 각을 호도법 또는 60분법으로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45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 5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네. 자, 나머지 것도 좀 해볼 거야. 2번 90도. 90도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우리가 호도법이 되겠지. 3번 150도. 얘도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지.
4번. 자, 24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주면 되겠지. 5번. 자, 3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할게. 자, R이 반지름이고 세타가 이제 중심가의 크기야. 여기서 얘가 세타는 호두법의 각이어야 돼. 그래서 L은 호의 길이일 때 이런 두 가지 관계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암기가 필수다.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야. 이거 암기가 필수고 6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자, 호의 길이가 2파이이고 넓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가의 크기는, 자, 그럼 L이 2파이고 S가 8파인 거지? 그럼 우리가 얘네 두 개 관계를 통해서 S는 2분의 1 RL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들 여기다 대입해주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 식이 8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파 이렇게 되지. 따라서 R이 얼마다? 8이다. 그러면 R이 나왔잖아 이제. R이 나왔으면 이 R과 L의 관계를 통해서 L은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이제 대입해줘. 대입해주면 2파이는 8 세타가 되고 따라서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